김윤 국민의힘 서구울 당협위원장, 최용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트럼프하고 골프 외교를 위해서 8년 만에 골프채를 다시 잡았다는 이야기가 몇 언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뭡니까?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노컷뉴스라는 곳에서 제보를 받았고 2개월 전부터 대통령께서 매주 토요일 날 군 골프장을 돌면서 골프를 치신다라는 제보들이 곳곳에서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언론사에 제보가 됐습니다. 실체적으로 그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노컷뉴스가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골프 치신 모습을 사진을 찍고 그 관련된 기사들을 취재 확인하는 과정에 대통령실에서 그걸 인지를 하고 대통령실에서 그거를 해명하는 과정에 네. 마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친선 외교를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그거를 좀 애둘러서 해명을 했는데 다시 노컷뉴스가 밝힌 바에 따르면 한 2개월 이상을 그것도 뭐 을지훈련 기간에도 골프를 치셨고 또 북한이 그 여러 가지 도발을 해서 군 관계자들 전체가 다 골프 금지령이 내려지던 시절에 군 통수권자는 골프를 치셨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렇게 사건 사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이어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해명도 거짓이었고 또 하나는 적절하지 않은 시점에 계속 골프를 치신 것도 문제였고 그리고 더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대통령께서 위기로 인식하지 않으시고 물론 대통령이 골프를 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거의 선례를 보면요. 그 골프 티를 배정하는 과정에 남의 권리를 행사를 방해하고 또 어떤 사람이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위를 이용해서 그 문제를 이용했다고 한다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문제제기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시는 행동 자체가 아주 그냥 축약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이번 골프 해프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밑보이면은 뭘 해도 미운 법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그 주말에 그렇게 골프 치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할 사항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일부 해명했던 그 트럼프를 상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도 저는 일말의 진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트럼프가 골프 광이기도 하고 또 트럼프가 이렇게 상당히 그 뭐랄까 마초적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이제 어느 정도 본인도 심신의 준비도 할 겸 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일말의 타당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워낙 그 국민들께서 대통령을 바라보는 대통령 부부를 바라보는 눈들이 따갑기 때문에 더 제가 볼 때는 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일인데 증폭되지 않나 좀 안타깝습니다. 거기 태릉 일대가 사실은 뭐 육군사관학교도 있고 그래서 접근하는 과정에 되게 경호적으로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좀 있었나 봅니다. 뭐 그 행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통령 경호 막 차량들이 지나가니까 이거 신기해가지고 봤더니 대통령 부부가 있으니까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랬는데 그걸 막 뺏어가고 그 과정에서 막 되게 위압적으로 그런 과정들도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야 이거 좀 심하다 해가지고 그런 언론사와 야당 측에게 그걸 막 제보도 했던 사실이 있고 또 하나는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갑자기 끼어들게 되니까 앞뒤로 막 굉장히 그 경호 차원에서 앞뒤로 밀어붙이는 이제 그런 게 좀 있다 보니 하시는 분들이 뭐 이걸 진짜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위압적으로 하나 막 이렇게 좀 불편함을 느끼셨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한 분들이 밖으로 이제 이런 사실들이 그러게요.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되게 웃긴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지금.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팀이 갑작스럽게 취소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명이 또 거짓말이었다라는 점하고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이유는 그리고 그 시점이죠. 운동하는 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한다는데. 근데 그 시점이 김영생 좀 해줘라. 이렇게 그러니까 녹음된 이것이 공개된 지 이틀 만에 그리고 또 대국민 기자회견 있었고 또 바로 그 다음에 이러니까 시점이 이게 과연 지금의 이 엄중한 시기를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다음 거 하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법이 또 이제 표결을 찬성이 돼가지고 191명 또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전개? 그동안 이제 뭐 한동훈 대표나 많은 분들이 그 민주당이 너무 과도하게 그 특검법안에다가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제3자들이 추천하는 특검이 아니라 야당들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하나, 두 번째로는 지금 명태균 씨로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선거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국정농단으로 표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네. 이 두 가지 사안만 특검에서 수사를 하게끔 그렇게 내용을 수정을 했고요. 두 네. 번째로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들을 4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소속돼 있지 않는 정당과 비교섭 단체에서 그중에 2명을 압축을 하고 그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 특검법안을 대폭 수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표결에는 국민의힘에서 참여하지는 않으셨지만 무기명 투표가 되는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28일 날 본회의에서 제2 요구에 따르는 이제 본회의 투표가 또 이루어질 거로 보여지는데 그때는 무기명 투표거든요. 네. 지난번에 반발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4표 플러스 알파가 나온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2주 한 2주 좀 더 남았나요? 이 정도 시간 동안 여야 간에 좀 물밑 접촉도 있을 것이고 또 진행되는 전국의 변화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거에 따라서 191명 플러스 과연 몇 명이 더 나올 건가 이게 이제 관건으로 보여지고 여당 내에서도 언제까지 이거를 그냥 애써 무시하고 갈 거냐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매무리 지을 거는 매무리 짓고 그렇게 내년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요 네. 대목에서 좀 제기할 포인트는 좀 2개거든요. 저도 여기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합리적으로 강조를 했던 건데 14개라고 하는 항목을 막 무지막지하게 엮어가지고 사실은 정확한 진실 규명의 목표가 있다기보다는 정쟁용으로 누가 봐도 이렇게 이걸 삼는 거다 하는 게 좀 그 뚜렷이 드러났기 때문에 반대했던 거고 또 더더군다나 그 특별검사를 야당이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그 불공정성 때문에 도저히 뭐 저는 그 여당 입장이 아니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입장이 있는데 그걸 급선회했지 않습니까? 방금 얘기한 2개로 줄이고 이제 그런, 국민의힘은 어떻게 그러니까 받아들입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수정안에 진전인데 대해서? 그러면은 최소한 저는 이렇게 큰 어떤 방향 전환을 할 때는 그동안에 잘못했다고 하는 사과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공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14개라고 하는 걸 무지막지하게 쏟아부어가지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이제 좀 방향을 급선회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거든요. 아시다시피 오늘 김혜경 씨가 그렇게 막 그 시위를 무력 시위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합리적으로 벌금 150만 원을 때렸습니다. 내일 또 제가 볼 때는 누가 보더라도 그 유죄 판결이 나올 확률이 확률이 아니고 저는 유죄 판결이 맞습니다. 그러면 또 그다음에 저기 누가 그 위중교사했던 그 25일 날 그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저기 방탄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무조건 김건희 특검으로 몰아붙여서 사실은 탄핵 국면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징검다리로 하려고 하는 너무 정략적 판단이 누가 보더라도 너무 뚜렷이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건 뭐 저는 오늘 그 우리 국민의힘에서 그 거부한 건 저는 뭐 너무너무 당연하고 28일에도 저한테 이제 예측하라면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뭘 지금 이 목표로 하고 있는가가 순수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흐름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민주당 야당에서 제의를 했던 김건희 특검법은 독소 조항이 있다. 국민의힘의 말에 의하면 그것을 수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받지 않겠다 해서 이번에 야당이 잘못을 해서 그걸 수정을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수정을 한 내용이거든요. 아니 14개가 잘못돼서 2개로 합힌 게 아니고 잘못된 겁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해서든 여당이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2개 안을 냈고 그리고 제3자도 추천할 수 있도록 이제 낸 건데 거기에 대한 이제 국민의힘의 해석을 좀 덧붙여 주셨고 일단 이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국민의힘은 받을 것이냐 이거를 여쭤보겠습니다. 이 또한 못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것이 그러니까 방향 선언을 한 게 순수하지가 않다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지금 그러니까 위기에 몰리게 되니까 그 위원장님, 한 거고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의도를 대로 계속 그렇게 순수하냐 순수하지 않느냐를 보시면 잘못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도덕의 영역이나 신의 영역이나 이런 영역이 아니잖아요.
정치는 선택의 영역이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점들을 합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영역이기 때문에 너무 신성시해가지고 이걸 도덕적 잣대로 이렇게 바라보시면 그러면 여야 간에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뭔가 합의를 하자라고 주장했던 내용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는 합의의 대상, 협의의 대상이 아닌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야가 결국은 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내줄 건 내주고 지킬 건 지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통이 뭐고 내줄 수 있는 팔다리가 뭔지 살은 내주고 뼈를 지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내부적인 정리가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를 다 부정한다고 생각하셔버리면 그럼 야당하고 아무것도 합의할 수가 없는 지점에 이르게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야당은 할 만큼 했다고 저는 봐요. 지금 민주당은 요구 조건들이 극단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찌됐든 합의를 통해서 여야가 뭔가 갈무리를 짚고 갈 것들은 가자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한 60, 70%의 국민들이 그걸 또 찬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그것도 사실 문제 제기가 많고 또 그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일사부재리의 이야기를 하시고 과거에 한번 수사했던 걸 어떻게 또 수사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수사했던 BBK 특검 수사 제대로 안 해가지고 본인이 중앙지검장한테 또 수사해가지고 실제를 밝혀내서 구속시킨 사례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바라볼 게 아니라 저는 협상과 대화와 타협과 조율을 거치는 대상으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 부분 네. 상당히 저는 합리적인 알겠습니다. 말씀이라고 일단 받아들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네. 국민의힘의 입장을 보면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좀 강하게 말을 했던 네. 것들을 요즘에는 말끝을 흐리고 있다. 아까 같은 맥락 때문에 그리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요즘에는 다시 또 단일 대우를 외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네. 있습니다. 현재 네. 국민의힘 그리고 한동훈 대표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하고 좀 연관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역으로 제안할게요.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을 전제로 해서 저는 합리적 특검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일단은 내용만 보면은 진전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제안된 특검.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라면 충분히 협의해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당장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한테 발등에 불은 뭔지냐면은 지금 사법적 심판이 지금 임박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물론 이제 그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주장한 바는 다르겠지만은 말 그대로 원리 원칙대로 법치를 적용하면 유죄 판결 확률이 누가 보다라도 높아요.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사법부를 압박하는 겁박하는 무력 시위를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래서 간단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법치국가입니다. 이것은 사법부를 믿고 일체의 그런 정치적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서로 간에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이재명 무죄다. 저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재명 유죄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항소하고 또 지켜보고 좀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이게 전제가 된다면은 이렇게 저는 전제 뭐냐면은 이 부분도 네. 김건희 특검도 저는 이제 그런 선상이라면 저는 충분히 정치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이건 정말로 진실 규명을 위해서 우리도 억셉트하겠다. 저는 이렇게 해야 좀 제대로 된 정치 협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균형 질문을 맞게. 이렇게 저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야당의 예. 이재명 대표의 이제 선고가 내일 있을 예정이어가지고 공직선거법 1심 선고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김건희 여사는 이쪽으로 아직 발 한마디도 내딛지 못했다. 이것 때문에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지만은 특검법이라고 특검이 왜 필요하냐면은 통상적인 어떤 검찰한테 맡겨가지고는 뭔가 규명돼야 될 의혹이 제대로 규명이 안 됐을 때 그거는 정치적 혹시 결단을 하고 동의하십니까? 근데 지금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특검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거라니까 처음부터. 근데 지금 뭐냐면 완전 일방적인 의혹 단계에 여전히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걸 부풀려 가지고 의혹 전원의 전원, 의혹의 의혹 이걸 증폭시켜 가지고 이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큰 선동 프레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정말 구체적으로 따져 들어가지고 정말 그럼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이 뭐 됐지? 이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아직 특검을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근거가 전혀 안 돼요. 너무너무 지금까지 희박해요. 드러난 이 예, 모든 예. 정황들이 전혀 구체적이지 않다고 아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적어도 김건희 여사의
저기 공천 개입과 관련해 가지고는 모든 것의 발단이 이준석의 공작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준석한테 뒤집어 씌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프레임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제가 조금만 마무리만 할게요. 네. 예. 그러면은 뭐냐면은 절차를 밟아도 일단 이준석 같은 이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제 그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저는 당연히 저는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에 대해서 뭐 소환하기는 어렵다 한다면은 저는 조사를 직접 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에서 미흡했을 때 저는 특검으로 가는 게 순리적으로는 맞다. 이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특검은 예. 절차적으로 뭐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그런 꼭 과정이 기계적인 건 그건 아니고요. 예. 2016년도에 우리가 최순실 특검 할 때도 검찰 수사와 특검이 같이 진행되다가 언론에서 도저히 이건 막을 수 없는 사안들을 계속적으로 보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확인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특검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9월 5일 날 뉴스토마토라는 인터넷 매체에서 이 얘기를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은 그건 의혹이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언론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팩트 체크를 하지 않은 단계였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언론이 달라들어서 팩트 체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팩트 체크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어떤 얘기가 나올 거냐면 지금 저희가 그 강서구청장 선거 작년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선거에 공천을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했다라고 하는 증언이 오늘 언론에 이제 또 등장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은 언론이 이제 일종의 제4의 권력기관으로서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또 그 과정에서 수사가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인 질문을 의심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씩 지금 체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 내에서는 저는 충분히 인지수사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인지수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특검의 수사 대상도 여야가 합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집어넣으면 아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의혹 제기하신 부분도 합의해서 그걸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수사가 단계에서 알 수가 없는 거지만 언론이 합리적 의심을 통해서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부분들이 인자수사를 통해 가지고 수사를 해보면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지금 우리는 예단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성역처럼 지금 돼 있는 것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고 불신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풀어보자. 그리고 정쟁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이게 지난 뭐 거의 한 1, 2년 가까이를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뭐랄까 근심과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뭔가 대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대책 중에 일환으로 저는 이런 과정들을 한번 하는 게 지금 필요하다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지금 할 때다 생각하고 있는 거고 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잊으셔도 돼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거는 계속 생각하시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민주당이 다 열어놓고 걸어놓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언론이 그러면 이재명 봐주려고 지금 김건희 여사 뒤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거는 인식의 문제니까 저는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의 동의하는 이 영역에서 국민의힘도 응답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명태균 씨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사를 받고 있는 항목이 뭔지 아십니까? 알죠. 뭡니까? 그 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예. 그러니까 그리고 원래 그것 때문에 수사를 받고 선관위에서 고발해가지고 창원지검 의혹은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시작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는 김건희 여사와의 뭐 돈 문제도 있고 공천 문제도 있고 창원 국가산단 지정하는 과정에 어떤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땅을 먼저 사고 뭐 그런 과정 전반까지도 지금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명태균 씨가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가 1차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예. 정말 중요했던 공천 개입 의혹이 있었냐 없었냐 사실이냐 아니냐였는데 지금 그걸 차치해 두고 예. 정치자금법 위반 하나 가지고 수사를 벌이고 있거든요. 원래 그것에서 비롯됐으니까 우선 그거부터 이제 단계를 밟아 나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창원지검이 어제 좀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부인을 안 했으니까 이걸 철저하게 공천 개입에 대해서 수사하겠다 의지를 밝혔고 어떤 근거가 확보되는 대로 저는 낱낱이 수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팀도 보강했고 그래서 그건 시간 문제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수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여사도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많은 의혹들이 있지만 김건희 여사도 수사 대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할 거다. 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같이 가는데요. 우선은 검찰은 명태균 씨를 수사를 하겠죠.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계되는 사람, 의혹이 지금 제기되는 사람들은 순차적으로 할 거로 보여지는데 지금 저희가 보는 건 뭐냐면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금 여러 가지에서 지금 개입한 건 정황이 나왔잖아요. 근데 검찰이 그동안 수사하는 관행을 보니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수사를 안 해요. 소환도 잘 안 하고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수사하기보다는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가 김건희 여사까지 제대로 올곧이 갈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특검의 대상으로 이거를 집어넣은 게 이제 민주당이 이 특검법 안에 넣은 이제 이유거든요. 저는 명태균 씨 수사는 검찰이 잘하면 돼요. 그래서 잘 쫓아가면 된다고 보고, 근데 지금 저희가 의혹을 갖고 있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책 합의를 통해서 별도의 수사 트랙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에서 같이 공동으로 기소하거나 문제가 되면은 사법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예. 온 국민이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지지율에도 영향을 심히 미치고 있지 않는가. 우리 당에서는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네. 국민들은 이걸 다 보고 있으니까요. 네.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까. 그러면서 이제 지지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사태를 경제는 무너져가고 있어서 정말 국민들은 살기 힘들어서 팍팍하다고 하는데 본인들은 본인들의 얘기만 하고 있으니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 이재명 대표 관련된 선고가 1심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3가지 정도 안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간결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유죄냐 무죄냐 그게 저는 핵심이다. 예. 예. 근데 이제 수차례 밝혔듯이 일회성이 아니고 집요하게 반복되는 거짓말을 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는 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법리를 적용하면은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거고, 그래서 검찰에서 2년을 구형을 한 거고, 저는 거기에 합당한 제가 볼 때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현실적인 정치적인 맥락에서 비춰본다면은 벌금을 그러면은 100만 원 이상으로 때릴 거냐 아닐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어쨌든 전혀 어떤 외부 압력이 없다라면은 저는 벌금 100만 원 높은 확률이 선고를 예단하기는 좀 힘들고 일단 민주당 민주당 있는데, 측에서는 내일을 어떤 날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결국은 이 사안이 벌어진 게 2021년도 이제 하반기쯤에 대선 후보 이제 경선이 이제 막 끝나고 저희로 보면, 그리고 이제 대선 레이스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에 국정감사와 이제 일종의 경선 과정에서의 언론 질의 이걸 통해 가지고 발언한 내용이 이게 이제 허위사실 유포로 이제 선거법에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 네. 사실 이례적입니다. 방송에서 저도 김윤 위원장님이랑 이런저런 얘기 나누지만 이런 얘기가 사실 인식의 영역에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게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짓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인식의 영역이니까 이런 거를 사법적 잣대로 들이대가지고 엄밀하게 한다고 하면 사실은 선거법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 구속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의도를 가지고 내가 거짓말인지를 뻔히 알고 완전히 그냥 당선을 목적으로, 저 사람의 낙선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저희가 심판해야 되지만, 질의응답 과정에서 혹은 국정감사장에서 이게 응답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라는 것은 늘 자기 인식이 오류에 이게 좀 객관적으로 초연할 수가 없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당선이 했다고 한다면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되겠지만 이것에 떨어진 후보였고 당시에 네. 그리고 그게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안이고 의도하지 않았고 인식의 영역에 있는 내용을 사법적 잣대로 너무 엄격하게 들이대면 좀 곤란하다 싶은데요. 민주당은 그래서 사법부가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실수가 있었다고 하면 그 실수의 범위도 정상을 참작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이거를 어쨌든 지금은 뭐 무죄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 취지가 이런 거였다는 걸 충분히 소명을 해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최 원장님 말씀은 합리적입니다. 근데
딱 뭐만 들어가면은 이게 완전히 꼬여버리냐면 이재명이라는 분만 집어 넣으면은 이 합리적인 틀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 그 위에 반복했다는 이것 때문에 저는 이것은 일회성으로 볼 수 없다.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일단은 내일은 가장 간단하게는 이제 유죄냐 무죄냐라는 것이고 유죄라고 했을 때 벌금형이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 이것을 보면 될 것 같고 일단은 1심이기 때문에 네. 그 선거법 재판이 되게 어렵고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데요. 그래서 재판부가 100만 원 미만을 줄 때 어떤 이제 주로 이제 양형의 이유를 들냐면 선거법의 기준에서는 당신은 죄다. 근데 이걸 직을 날릴 만큼의 엄중하지는 않다. 네. 그랬을 때는 80만 원, 9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을 줄 때는 그게 100만 원이 벌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100만 원 이상 줄 때 어떻게 하냐면 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을 준다. 이렇게 또 판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실수는 분명히 있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라고 한다면 저는 정상 같은 것도 다 참작돼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사법부에서 고심하고 계시죠. 여대목에서 그래도 제가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법부가 극단적으로 저는 수긍하기 어렵지만은 이건 무죄다 하는 부분도 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런 입장을 취해줬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1심, 2심,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과정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사법부 재판을 판결을 저희는 받아들여야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일부 뜨거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